노출되는 DNA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벗겨졌어. 다 벗겨졌어? 누드. 동의요. 동의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박쥐의 경고. 요즘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계속되는 이 지금 여러 가지 감염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 그 중에 이제 또 이 떠오른 게 이 박쥐가 떠올랐죠. 박쥐가 뭐 전부 다 모든 거에 그냥 바이러스의 원상이고. 그쵸. 그래서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박쥐는 멀쩡하잖아. 박쥐가 포유류잖아요, 포유류. 예. 근데 얘네가 하늘을 난단 말이에요. 아. 예. 자, 하늘을 날려면 비행기도 그렇고 예. 하늘을 날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죠. 필요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들죠. 예. 예. 그러니까 박쥐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더 많이 해야지. 예.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떨까요? 운동을 많이 하면 열이 나고. 열이 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박쥐 체온은 다른 포유가 좀 높아요. 높죠. 높아요. 예. 근데 우리가 왜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감염병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그쵸. 그렇죠. 열이 나는 이유는 사실 열도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쵸. 왜 그러냐면 밖에는 우리 체온보다 많이 낮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밖에 사는 세균이나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잖아요. 그냥은 좀 따뜻한 편인데 예. 온도가 올라오면 너무 더워 얘네가 좀 이제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온도를 올리면은 여기 조금 또 하나는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는 빨라지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박쥐는 본시 좀 높아 체온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박쥐는 기본적으로 하늘을 비행해서 체온이 높기 때문에 일단 좀 땀 많이 들어와도 그쵸. 뭐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있는데 아직 너무 약해 이거 하나 갖고는 너무 약해요. 근데 사실 정확히 뭔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박쥐는 포유류인데 예. 이 장의 이 구조가 길이도 그렇고 포유류보다는 조류랑 비슷해. 조리랑. 왜? 새는 장이 짧아요. 그쵸. 바로바로 쏘죠. 네, 그리고 걔네는 방광도 따로 없어요. 그쵸. 그냥 바로바로 빨아. 왜 바로바로. 그러냐면 몸무게를 최대한 최대한 가볍게 해요. 가볍게, 하려고. 가볍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네. 그렇구나. 그래서 박쥐도 이게 되게 짧아. 그리고 맹장도 없고. 근데 이게 짧으면 사실 우리는 길어요. 사람이 한 뭐 6m가 넘어요. 그쵸, 우리 그쵸. 소화관이 쭉 해가지고. 그 긴 이유가 이 오래 이거를 갖고 있어야 먹었잖아요. 예. 갖고 있으면서 양분을 흡수를 쭉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길면은 그 좋은데 박쥐는 예. 이게 짧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짧으니까 빨리 나간단 말이죠. 바로바로 나가죠. 그러면 빨리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우리 장에 양분을 흡수할 때 이거 뭐 상피세포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렇게 뭐 거르는 채라고 그럴까 이렇게 있다고 예, 치면 예, 예. 네. 우리는 이게 촘촘해. 그래서 이제 잘 걸러서 이 미생물들을 못 들어오게 해. 근데 만약 이게 조금 이게 사실 좀 성그러지면 이거 들어오면 문제 돼. 그럼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장이 이렇게 되면 그럼 건강이 안. 근데 박쥐는 짧다 보니까 빨리빨리 빼내야 돼. 빨리 빼야 되니까 약간 좀 성그러. 그러니까 줄줄 생겼네요. 막 들어오니까 미생물이. 미생물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동안 얘네는 수많은 미생물을 막 자꾸 만나.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가 아까 내 면역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구분하고 얼마나 위험한가 보는 그렇죠. 거였잖아. 얘네가 웬만한 애들랑 그냥 친해졌어. 그냥 웬만한 거 다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너 정도면 그냥 대충 그냥, 나쁘지 아마 않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그 좀 뭐 힘을 실어준다고 그럴까? 최근 들어서 박쥐의 네.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했어요. 오. 예. 저게 이제 안에 점들이 예.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그 한 건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박쥐하고 새하고 같은 데 이렇게 좀 묶여 있죠 미생물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게 조류랑 비슷한 게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장내 미생물 비슷하려면 먹는 게 사실 좀 그쵸. 비슷해야 되거든요. 비슷해야죠. 우리가 박쥐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흡혈, 드라큘라 막 떠올려요. 맞아요. 예. 실제로 흡혈 박쥐는 뭐 2종인가 몇 종밖에 없어요. 그쵸. 예. 어. 대부분 박쥐는 뭘 먹냐면 곤충, 과일, 과일. 채식도 하고 그런 거 먹는다고. 그러니까 박쥐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박쥐가 장내 미생물 조성이 새랑 비슷한 이유는 예. 일단 먹는 것도 비슷하고 네. 장 구조도 비슷하다.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 그런 박쥐가 네. 좀 박쥐에서 확인된 그 바이러스가 수백 종이에요. 그게 다 인간을 감염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박쥐가 바이러스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이것처럼 이게 지금 알려진 거고 예. 모르는 것도 무지 많을 텐데. 아, 많겠죠. 자,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저기 있는 저 많은 바이러스, 코로나도 그렇고 저것들이 인간 사회로 사실 우리가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기묘한 이야기라는 거 보게 되면 거기도 세계 문이 열리잖아. 예, 예. 열려. 스포입니까? 스포 스포는 안 하지. 아, 스포는 괜찮습니다. 나도 네. 저기 상식은 있어요. 저는 김현 얘기 재밌게 봤거든요. 이 기묘한 예. 얘기 뭐 세계가 열리잖아요. 예. 어쩌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쟤네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열어주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예. 안 만나야 되거든요. 안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뭐 개발, 환경, 뭐 파괴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되는 게 이제 그 야생동물을 그렇게 뭐 몸에 좋다, 모에 좋다 해서 사실 그거는 좀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먹을 거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보세요. 여러 가지로 위험하거든요.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일단 박쥐의 경고가 뭐냐면 박쥐를 욕할 게 아니고 박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사는데. 걔는 그렇게 그냥 잘 살고 있는 살고 친구예요. 있잖아요. 이런 감염병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걸 보세요 한번. 주요 말라리아, 결핵, 천연두, 한센병, 콜레라, 저기 에이즈, 이제 코로나가 나오겠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저런 뭐 팬데믹이, 에피데믹이 늘 있어 왔어요. 계속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 최근에 생기는 것들은 주로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사실 바이러스는 상대하기가 훨씬 더 어렵죠. 어렵죠. 작기 때문에. 세균은 항생제라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바이러스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약도 없고. 예. 그런데 그 왜 갑자기 우리가 지금 신종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 영어로는 신종이 그러니까 감염병은 infectious disease고 앞에 신종은 emerging 떠오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옮기면은 떠오르는 감염병, 이제 급부상하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게보다는 있었던 건데 이제 급부상하는 거거든요. 이게 키야. 이게 왜 급부상할까? 그거는 바로 저쪽이 안 변했으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 밸런스를 뭔가 건드린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뭔가 문을 열어준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우리의 생활 방식 한 번 들어오면 우리 지금 거리두기 아무리 얘기하고 지금 전 세계가 하루면은 다 갈 수 있는데 어느 한 곳이든 열려 들어오면 이번에 경험해봤지만 사실 이거 퍼지는 건 엄청 어렵거든요. 뭐 어떻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진짜 쉽지 정말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쉽지 않은 제가 그 상황이었죠. 박쥐의 경고라는 게 저는 박쥐가 이거는 일종의 경고다 이번 코로나가.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좀 이것도 약간 좀 아전인수식 해석이지만 뭐 새로 나온 그 배트맨 영화에 대사가 하나 있어요. 네, 배트맨 자료 예, 있죠. 거기 보게 되면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예. 하늘의 빛이 보일 때 뭐 그거는 뭐 성광이 아니고 그것은 뭐 경고다 그런 말을 다 아. 걔네이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더 배트맨인가요? 네, 더 배트맨. 박쥐가 이번에 이 인류한테 큰 경고를 날리는 거다.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네. 앞으로도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이제 지금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잘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일단 열린 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더 문을 크게 열지 말아라. 좋습니다. 그 노력을 해야 될 거라라는 생각을 이제 들어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우울해지고 음. 좀 암울해지는데 사실 저는 이제 미생물을 보다가 가끔 작은 빛이잖아요. 예. 거기가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어요. 감동을 받을 때가 좀 있어요. 제가 그럼 감동받은 얘기로 예.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 바다에 사는 미생물 얘기를 이제 한번 하면서 오. 잔잔한 감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상한 바다 하나 준비해온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예. 어떤 이상한 바다냐면 이게 해안선이 없는 바다. 해안선이 없는 바다? 네, 지구상에 유일하대요. 오. 저희 보면 저게 그 사가소 C라고 사가소 해. 예. 네. 왜 해안선이 없느냐? 아마 옆에 저기 북미도 있고 남미도 있고 해안선이 있는데요. 있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쟤는 저 화살표 있잖아요. 예. 네. 저렇게 네 개의 해류, 뭐 북대서양 해류, 멕시코 난류 이렇게 네 개의 해류가 감싸 돌아요. 저 바다를 예. 그래서 가운데는 밑에 보는 것처럼 아주 물이 맑고 잔잔해. 마치 먼 바다 한복판에 있는 호수처럼 저렇게 잔잔해. 물이 굉장히 맑아. 그리고 거기에 사가소가 우리말로 모자반인데 모자반이 많잖아. 그래서 여기 사가소 씨가 된 거예요. 사가소는 아마 스페인 말로 모자반일 거예요. 오. 제가 전 말씀 왜 드리냐면은 자, 물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예. 물이 맑은 물. 우리한테는 좋죠. 거기 사는 미생물한테는 어떨까요? 맑은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깨끗하면 증류수잖아, 증류수. 그렇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쵸. 네. 먹을 게 없. 그렇지. 야, 역시 물이 깨끗할수록 먹을 게 미생물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모름지기 미생물 어떤 물이 좋느냐? 더러운 물, 시궁창물, 똥물 이런 게 좋은 똥물. 거야. 얘네들은. 그런데 저기서 음. 세균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오, 예. 근데 사실 저런 데는 우리가 통념상 너무 물이 맑고 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미생물이 많지 않을 줄 알았어. 굉장히 많아.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분리가 됐어요. 오. 근데 걔네가 바다 사는 미생물의 거의 절반을 차지 정도로 많은 애들이야. 네. 근데 그게 그동안 왜 분리가 안 됐느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실험실에서 네. 예. 양분을 많이 주고 키우면 잘 자랄 거라 생각을 해왔는데 예. 얘는 반대야. 많으면 안 자라 아예. 아주 희석을 해서 조금 줘야 그때 천천히 자라요. 오. 그런 세균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예. 이름이 펠라지박터 유비크라는 세균인 건데요. 요즘에는 미생물을 분리하면은요, 예. 뭘 하냐면은 유전체 분석을 딱 해버려요. 어. 얘네들을 한 다음에 분리를 해서 유전체 분석을 했지. 어. 했더니 이게 뭐냐면 저기 초록색으로 된 애들이 네. 소위 말하는 독립생활 또는 자유생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애들. 네. 까만색으로 된 애들은 기생하는 애들. 아. 네. 가운데 빨간 게 펠라지박터 유비크예요. 예. 보면은 저게 지금 크기가 딱 중간에 딱 경계에 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요, 기생하는 애들은 내가 유전자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모터로 기생가 다 갖고 있어요. 숙주가 있는데. 바로 주워 먹으면 되는데. 먹으면 되니까 이걸 다 그냥 마늘 봐 귀찮다고 네. 그냥 복제니까 숙주한테 의존도가 높을수록 많이 이제 없다고요. 없죠. 밥 자주 사주는 친구 있으면 지갑 안 갖고 가거든요. 그렇지. 왜 갖고- 괜히 거추장스럽게 왜 갖고 가? 어. 밥을 다 사주는데 어차피 얘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걸 사주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 밥 사줄 사람이 있으면 지갑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안 갖고 그냥. 다녀. 내 부모님 올 몸으로 가는 때는 거야. 어릴 때 부모님 올 때는 그냥 따라만 가잖아. 그렇죠. 부모님 밥 먹자 그러는데 지갑 챙깁니까? 지금은 챙겨야죠. 이제 챙겨, 이제 이제는 챙겨야죠. 챙겨야죠. 이제 챙겨야지 않나? 챙겨야죠. 챙겨야 돼요. 자, 지금 네, 이제는 챙겨야 되지만. 그리고 자유 생활을 예. 하더라도 능력이 많을수록 유전자는 수가 많을 수밖에 그럴 없어요.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펠라지박터 유비크는 딱 봤더니 정말 딱 거기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딱 갖고 있어. 아주 깔끔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청비는 너무 청비네. 유전자 분석했는데 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유전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스스로. 뭘 합성해야 되는데 필수 영양소 합성해야 예. 되는데 그게 한두 개씩 없어.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러면 기생을 해야 되는데 자유생활인데 이건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네.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도 팩트고 예. 이것도 팩트면은 뭔가 우리가 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까? 지가 갖고 다녀야 되는데. 뭘까? 근데 이게 답이 아주 간단해. 제가 90년대 초반에 유학을 갔는데요. 네. 나름 영어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괜찮았어요. 토플 점수도 괜찮고. 어. 근데 무슨 말을 잘 못 알아듣겠더만. 나는 말을 하겠는데. 그랬는데 예. 하루는 좀 미국 애가 주말에 무슨 파티에 오겠네요. 근데 오. 앞에는 못 들었어. 예. 근데 지금은 다 아는 거야. 포틀럭 파티, 이거 음식 하나씩 해가는 거. 네네네. 근데 발음이 안 좋았나? 이것저것 조금 아, 챙겨가서. 네, 검사 근데 못 들었지. 근데 그냥 파티만 듣고 아. 뭐 파티니까 내 식으로 생각하면 그때 여기까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공짜 밥 한 번 먹는 거니까. 그냥 가셨구나. 그럼 이제 같이. 기생미생물처럼. 나는 뭘 걱정했냐면은 과연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일까가 네. 이제 걱정이었었지. 아. 갔어요. 갔는데 예. 근데 그때 알았지. 문 열었는데 싸한 거야. 아. 얘가 애를 다 와 있는데 내가 날 보고 What kind of dish do you have? 오. 큰일 났네. 어떡하냐. 이럴 때는 나는 머릿속에서 기생미생물이다. 이럴 때는 솔직한 게 최고다. 예.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파틀럭이 요리인 줄 알았다. 아. 파틀럭이 드신 줄 알았다 그랬어. 했더니 애들이 막 그냥 막 막 박수를 무서워. 치더니 갑자기 박수가 딱 그러면서 끝나니까 뭐라 맨 했냐? 앞에 있던 애가 나가.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 와 이러다가 막 마지막에 웃더니 딱 박수 나보고, 멈추고 야, 나가. 너는 어떻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애가 어. 그런 조크를 잘하냐고. 그런 조크를 할 줄 아냐고. 아 조크 잘하네. 그래서 음식 뭐야? 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조크 아니야. 나 진짜 이게 디쉬인 줄 알았어. 주머니 이렇게 딱 하면 그랬더니 빼주고. 이번엔 또 막 웃어. 그래서 나보고 너는 헐리우드로 가래. 연기 잘한다고 마이크로 브라우지 하지 말고. 야 연기 잘한다. 그래서 내가 말때 야. 그때 막 그때 오늘은 너의 조크를 디쉬로 받아주겠대. 오. 그러네. 그래서 이제 즐겼어요. 아. 그다음부터 나 이제 음식을 해갔어. 다음에 할 때는. 뭐에 갔느냐? 나 뭐에 갔을까? 김밥? 너무 복잡하지. 잡채. 김밥이요? 잡채도. 그런 고급을 어떻게 내가 해. 아 직접 하신 거니까. 그렇지. 김치찌개? 흰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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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밥솥에다가 이건 약간 기생미생물인데요. 이게 문제라고.
저 파틀럭 파츠의 예. 개념 핵심이 뭔데? 어.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거 하나씩 해오는 예. 거야. 나는 각과 통째로 밥솥에 오. 너무너무 신기해. 왜? 나는 핫푸드야, 핫푸드. 핫푸드. 나는 핫푸드야. 뜨거운 걸 뜨거운 바로.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야, 또 얼마나 인기냐면 그걸 떠서 어. 버셔 놓잖아. 김 나잖아요. 거기 한 명에는 거기 설탕을 쫙 뿌려. 설탕. 싹 비벼. 어. 흰우유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 야. 그렇게 맛있대. 사실 각자가 할 수 있는 거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막 10개를 나보고 다 하라면 어떡해. 아. 이거는 못하죠. 못하죠. 이게 핵심이야. 아까 저 펠라지박터 유피가 어떻게 되느냐? 부족한 유전자가 다 달라. 여기가 A를 못 만들고 여기는 B를 나는 C를 못 만들어. 내가 좀 잘 만드는 거는 만들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만들어서 밖으로 나눠줘. 내놔. 야. 한마디로 품앗이지. 오. 품앗이지. 이걸 이렇게. 야, 기가 막히네요, 이거. 아, 품앗이야. 그러니까 내가 파틀럭 파티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궤도님 같은 경우 네. 저거 애들이 분비하니까 난 좀 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 무조건 그렇죠. 근데 저기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사실 그렇게 의도적이가 아니고 세균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의도적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왜 불리하냐면 예. 변하는 환경에서 내가 너무 남한테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환경이 변했을 때 리스크가 또 커지지. 걔가 갑자기 오늘 안 나면 어떡할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커지지. 우리가 누군가 나 밥을 이거 사줘. 회사에 가. 회사에 예를 들어 내 상사가 나를 밥을 사줘. 그럼 이제 지가 망갖고 다녀. 이게 기생미생물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 누구한테 밥 얻어먹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 근데 나 같은 직원들이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락 싸우자 각자. 그래서 반찬은 다 똑같은데 조금씩 다르잖아요. 갖고 오는 반찬이 다르니까. 모여서 밥을 먹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야.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야. 항상 김치를 담당한 애가 있고 항상 소세지 담당한 애가 있어. 근데 소세지 담당한 애가 휴가야.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바로. 왜냐면은 모여서 밥을 먹는데 단백질이 없어. 이게 정말 좋은 일 들었는데 예. 여기서 내가 좀 힘들지만 이 많은 걸 분배하는 애들은 바로 그런 거야. 그렇죠. 굳건하게 버티기가 쉬운데 의존도가 높을수록 도태되기가 쉽다는 리스크가 거지. 크죠. 그래서 예. 그 전체 집단이 예. 유지가 될 수 있고 그쵸. 또 하나는 계속 변해요. 왜? 능력을 새로 취득하기도 해요. 어떻게 취득하느냐? 약간 전문 용어인데 수평 유전자 전달이라는 게 있어요. 좀 배우나요? 그럼 옆에서 하는 거 보고? 배운다기보다는 예. 유전자를 친구한테 받는 거지. 아, 그냥 받아. 이런 거야. 우리는요. 유전자를 우리 전달해 줘요. 우리도. 그렇죠. 누구한테? 우리 차손한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서 자식으로 음. 수직 유전자 전달. 아. 우리는 이거밖에 못해. 근데 세균들은 세포 분열하면 이거 수직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뭐도 가능하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DNA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러면 주변에 DNA가 왜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세균도 죽잖아요. 예. 이게 깨지잖아요. 깨지면 DNA가 밖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노출되는 DNA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노출된 DNA. 다 벗겨졌어. 다 벗겨졌어? 누드. 동의어. 네이키드. 그렇지. 네이키드 DNA라고 그래요. 네이키드, 벌거벗은 DNA. 네이키드. 그거 전문 용어예요. 네이키드 DNA. 근데 실제로 예. 궤도님 같은 학생이나 옛날에 있었어. 누드는 편집될 겁니다, 여러분. DNA가 상대적으로 꽤 안정한 예. 물질이라서요. 환경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도 들어오고 또 세균끼리 서로 붙어서 일부 전달해 주기도 하고 세균도 바이러스거든요. 세균을 감염하고 다니면서 좀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을 통해서 얘네가 다른 유전자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수평 유전자 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없던 능력을 해가지고 좀 더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아까 왜 아름다워 보인다는 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그래 너 나하고 너 이거 지키면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요즘에 자꾸만 이제 공생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반대말은 뭐 경쟁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공생과 경쟁이 이게 반대말이 아니에요. 공생은 그냥 말 그대로 같이 사는 거야. 생물학에서 말하는 공생은 같은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같이 살면서 부대끼면서 자원, 먹이를 공유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 협동할 때도 있지. 싸울 때도 있지. 다툴 때도 있고.
집에서 가족들하고는 늘 사이 좋아요? 한 번도 안 그렇지 싸우나? 않죠. 싸우긴 예. 하죠. 네. 말이 안 되죠. 친구들하고 안 싸우나 우리가? 예, 무조건 싸우죠. 사회생활하면서 다 늘 친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싸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공생을 하다 보면 협동할 때, 경쟁할 때 다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지 이게. 결국 경쟁은 공생의 하위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말 드셔보셨죠? 적자 예. 생존, 자연 도태. 경쟁을 해서 지면 도태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맞아요. 생존 경쟁의 자연에서는 경쟁에서 지면 토태가 되는 거지. 그게 사실 진화 이론의 주류가 되어 왔던 거예요. 1970년대에 이런 내용을 시카고 대학의 맨 네일런이라는 진화생물학자가 붉은 여왕 가설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붉은 여왕이 어디서 온 거냐면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루이스 캐럴이 그 후속작으로 거울 나라의 앨리스를 썼어요. 거울 나라에 쓰니까 이번에는 앨리스가 거울 속으로 들어갔어. 예. 근데 거울 갔더니 현실과 정반대야 모든 게. 우리 거울 보면 반대로 보이잖아요. 예. 정반대야. 심지어 배경이 움직여. 어떻게? 내가 가는 방향을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내가 가만 서 있으면 난 도태가 뒤로 가는 거야. 우리 마치 이거 이 운동 러닝머신 뛰는 것처럼 네.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걸어야 제비치고 서 있으면 다 뒤로 가. 그래서 막 숨가빠 앨리스가. 근데 거울날을 다스리는 왕이 붉은 여왕이야. 레드킨. 그 붉은 여왕이 말하는 거야. 손을 딱 잡채면서 넌 너무 느린 나라에서 온 것 같다. 여기서 어디 가려면 좀 빨리 뛰어야 된단 말이야. 막 뛰라는 거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경쟁에서 앞으로 나가라는 강조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 딱 해서 그렇다. 진화 이론 바로 붉은 여왕 가설로 딱 함축하니까 딱 이해가 되잖아. 아, 그렇구나. 그런데 붉은 여왕한테 물어보세요. 저런 건 된다고. 토끼와 저 여우가 서로 막 빨라지고 된다고. 예. 그런데 붉은 여왕한테 내가 물어봤잖아. 저 펠라즈박터 유비크 저 퍼틀럭 파티는 어떻게 설명해요? 붉은 여왕은 답을 할 수가 없어. 저것만으로는. 답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2002년도 검은 여왕이 나타났어. 이건 뭐냐면 게임이 있다는데 하트라는 게임이 있대요. 이건데 예. 4명이 보통 하는데 네. 쪼카 없이 네. 13장씩 나눠줘요. 예. 맨 라운드를 돌면서 알아서 카드를 내려놔. 네. 근데 룰은 그거야. 다 끝나고 났을 때 내 손에 하트는 다 1점씩이에요. 하트 카드는. 네. 그리고 스페이드 퀸은 13점이야. 이걸 더해서 숫자가 제일 낮은 사람이 1등이야.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드 퀸이 있으면 무조건 지겠네요. 무조건 거의. 꼴등이지. 예. 검은 여왕을 내려놔야지. 최대한 내려놔야지. 검은 여왕의 핵심은 뭐냐면 부둥켜 안고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거를 좀 내려놓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하면 붉은 여왕은 경쟁을 하고 민다면 검은 여왕은 야 그러지 말고 좀 나눠주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지. 그게 검은 여왕 가설인데 검은 여왕 가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경쟁도 중요하지만 경쟁은 어느 속에 있는 거냐 공생 안에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경쟁만을 강조 우리가 너무 경쟁만 강조했던 게 아니냐 이제 예.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펠라즈박터 유비크가 발견되고 나서 예. 저 검은 여왕 가설이 이제 등장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럼 저 가설이 미생물 세계 말고 과연 다른 데서도 적용이 되느냐? 그건 아직 지금 이제 검증 중에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인류는 지구상에 태어난 지 20만 년. 미생물은 최초의 미생물은 적어 36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 그러니까 그 시원의 삶을 간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생물을 전공하면서 어쩌면 첫 생명체의 출발이 되는 이 하찮아 보이지만 이 작은 생명체에 어쩌면 이런 삶의 원리, 섭리가 숨어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끝장 보는 경쟁을 좀 피하면서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를 저는 미생물들은 조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아요. 네. 그렇군요. 예. 제가 그러니까 연구하다 보면 예.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은 미생물 하면 병균을 먼저 떠오르게 되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미생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뭐 병 없고 좋겠죠. 근데 일단 대표적으로 미생물 없으면 드시고 싶은 발효 음식은 다 못 드시는 거고요. 다 못 먹죠. 근데 그걸 안 먹어도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뭐가 안 되냐면은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그리고 아침마다 일 보시는 그것들 그거 썩지 않잖아요. 썩지 않죠. 분해가 안 되잖아요. 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지구의 모든 물질은 지구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돌게 하느냐? 미생물이 돌게 하는데 제가 늘 이렇게 다시 말을 해요. 지구의 삶이란 어떤 거냐면요. 미생물과 배설물로 돌아가는 지구의 삶. 나름 다 네 자로 라임을 맞춘 건데 반응은 별로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종의 배설물은 예. 그 종한테는 독이 돼요. 우리 배설물 볼까요? 이산화탄소. 우리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안 많으면 좋죠. 우리 어떻게 돼? 우리 머리띵에다 큰일 나잖아. 큰일 나죠. 이 배설물은 식물이 뭘 하죠? 광합성하죠. 광합성하고 걔네 배설물로 뭐 내놓죠? 산소를 내놓고. 산소 내놓죠. 우리는 뭐 산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산소가? 죽죠, 우리도. 이거 보세요. 우리의 배설물을 식물은 영양분으로. 그쵸. 그들의 배설물은 우리는 생명수야 그거는. 이게 자연은 이렇게 엮어 돌아가는 거예요. 똥도 고르잖아요, 우리가 똥. 그렇죠. 올라봤어요? 안 올라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봤을 때 제가 오늘 마지막 거의 이제 끝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보이지 않는 미생물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 바로 지구의 삶을 탄생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이 모든 지구의 삶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왜 그러냐면 병을 일으키잖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미생물 중에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극히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뭐 코로나, 뭐 콜레라 이렇게 그건 극히 일부예요. 그런 애들은. 예.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이게 뭔 소리야. 이거 한 입을 왜 두 말을 해. 예. 얘긴 이런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사는 좋은 유익균이 있어요. 예. 네. 장에 사는 대장균은, 좋은 대장균은 비타민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근데 걔가 장에 상처가 났어. 그래서 상처 안으로 들어갔어. 잘못된 장소에 들어간 거지. 그쵸. 잘못된 곳에. 들어갔더니 살기 좋아, 거기도. 안락해. 막 자라, 거기서. 예, 예. 어떻게 돼? 걔는 성장이에요. 증식이에요. 우리가 보면 뭐죠? 우리한테 굉장히 안 감염이지. 좋죠. 그쵸. 예. 그러니까 뭐 감염과 증식 같은 건데 미생물은 박멸의 대상이 아니고요. 같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반려미생물이라고. 왜 미생물학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느냐?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관리법을 알아서 관리법을 알아야지. 좋은 거는 더 좋게 활용하고 안 좋은 거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그런 거를 알자는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런 비유나 약간 이렇게 무리수를 뒀던 거는 첫 번째 미생물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둔 게 있었다는 좀 말씀드리고요. 예. 미생물의 어떤 역할을 아셨으면 됐고 핵심은 이 미생물의 역할을 우리가 좀 올바로 보는 거. 그러니까 어느 한 단면을 보고 오해를 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공포와 그리고 과도한 이거 아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사실 제가 대중과 소통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블랙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힐링을 받는 게 뭐 굉장히 막 괴롭고 힘들고 우리를 정말 지치게 하는 많은 것들을 블랙홀은 빛조차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빛조차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을 블랙홀 안으로 던지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블랙홀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힐링을 받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하고 무거운 천체 중에 하나인 블랙홀을 통해서도 이렇게 위안을 얻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고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과학은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거대한 것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힐링하는 그런 학문이다.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행복하십시오.